전기 요금은 2022년부터 네. 꾸준하게 올랐어요. 예전과는 달라요. 오늘은 우리 대표님들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 어떻게 하면 돈 아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고정비 아낄 수 있어? 이거 고민하시잖아요. 고정비의 대표적인 3대장 뭐 있어요? 인건비, 원재료비, 전기세. 오늘 그래서 전기세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어요? 요거 영상 찍으려고 합니다. 무료 상담 해주실 거죠? 네, 무료 상담 해드릴 겁니다. 박사님께서 무료로 저희 대표님들 상담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회사한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네. 컨설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네, 네, 무료로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1호 태양광 박사님 배진욱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욱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태양광 1호 박사 배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 태양광 1호 박사예요? 제가 2019년도에 논문을 썼는데 네. 그때 제가 논문을 검색을 해봤을 때 박사 논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논문을 쓰면 내가 1호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2019년도에 박사 논문을 썼는데 네. 그 당시에는 박사 논문 중에서 태양광 없었어요. 관련된 거는 없었던 거예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 박사님이 최초이신 게 맞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양광 관련된 박사 논문을 최초로 쓰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얼마나 태양광 관련된 일을 하신 거예요? 태양광 경력은 한 16년 정도 되고요. 16년? 네, 대기업에 처음 입사를 해서 정부 지원 사업부터 태양광 사업 개발 그리고 시공, 유지 보수까지 일을 했었고 현재는 기업의 아리백 전문 컨설팅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다 해보신 거네. 태양광 사업 개발, 기획 네. 개발 해본 거고, 맞습니다. 시공 그냥 현장에서 시공 해본 거고, 네. 그다음에 유지 보수 관리 해본 거고, 네, 네. 지금 정부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고. 네, 네. 박사 맞네요. 네. 네. 그래요. 그럼 아리백 전문 컨설팅 회사라고 하셨는데 네, 네, 네. 이 아리백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내가 쓰는 전기를 100%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을 해서 생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우리 집에서 우리 공장에서 쓰고 있는 전기를 네, 네. 네. 재생해서 쓰는 걸로 뭔가를 하겠다. 네. 이게 아리백의 목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현재 구글, 네. 애플, BMW 등 이 글로벌 기업들이 선두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LG, 현대, SK 국내 대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그래서 시장 구조 특성상 대기업이 하면 그 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한테도 권유 또는 강요를 하기 때문에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계속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대기업들이 아리백이라는 걸 지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밑에 있는 우리들, 네.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도 이 구간과 이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갖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 고객 중에 BMW의 부품을 납품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이미 BMW로부터 탄소 저감 실적을 제출을 해라. 탄소 저감 실적을 제출을 네, 해라. 제출하라는 그 명령서를 받았더라고요. 네, 아니면 납품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태양광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리백이라는 거 뉴스에서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리백이 도대체 뭡니까? 네, 아리백은 내가 사용하는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리백이네요. 아리백. 여기 있는 회사들이 다 이케아니 뭐니 다 아리백에 참여하는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안 하면 수출 못 하게 할 거야. 그러면. 네, 현재 428개사가 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은 현재는 36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기업들도 지금 참여를 많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가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안 하면 수출을 못 한다고 하면 대기업은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네요. 네,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심각한 거네. 네. 대기업 하면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중견기업 내려가야 되는 거고 네, 그 네, 밑에 네. 중소기업 내려가야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 중견기업한테 이렇게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K 아리백이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을 했고요. 요거를 통해서 아리백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우리나라의 기준을 새로 만든 거네요. K 네, 아리백이라고. 기준을 새로 만든 겁니다. 저거 달성하면 뭐 혜택도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수출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 이미지도 제고가 많이 되고, 정책 자금 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정책 자금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리백 이행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백 이행 방법은 총 5가지가 있고요. 오늘은 이 많은 이행 방안 중에서 가장 이익이 크고 가장 쉬운
온사이트 PPA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네, 거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오케이, 알려주세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적용한 공장이고요. 경기도에 소재한 철강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1공장과 2공장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현재 이제 1공장은 196원, 2공장은 193원의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지금 요 내는 게 네, 킬로와트당. 전기로 내는 게 킬로당 그렇게 사용을 네.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업체들을 분석을 하면 180원에서 220원 사이로 많이 쓰세요. 네, 그래서 이 공장도 이 구간에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급 제한 드리는 거는 155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태양광 짓고 그 전기를 A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155원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장은 지금 현재 단가보다는 싸게 쓰는 거고 이 탄소 배출권도 저희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 실적도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그런 거잖아요. 네. 기존의 단가가 이 사람이 그냥 평균 196원, 193원이면 평균 한 194원 정도 전기를 쓰고 있었어. 그 네, 정도 네, 되는 네, 돈 내고. 네. 쓸 때마다 너 194원 내 그랬는데 네. 이걸 우리가 이 온사이드 방식을 하면 네. 내가 전기료를 그냥 155원만 내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25%가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절감이 된다. 네, 이 네. 개념인 거네요. 네, 네, 네. 저게 얼마나 몇 년 동안 절감돼요? 저렇게? 20년간 절감을 해드리고 20년 계약입니다. 20년 동안 절감이 된다. 네, 네. 근데 전기세가 지금이야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194원에 내고 있지만 네, 네. 지금 3년 동안 이게 막 30%씩 뛰고 있는데 네, 네.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금액이. 올라가죠. 그럼 올라가면 나 155원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닙니다. 155원은 고정 단가입니다. 20년간 고정 단가. 오르든 안 오르든 네, 그건 뭐야? 전기료는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네,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죠? 한전 적자 났지. 네. 전 세계적으로 다 원자재 올랐지. 오르는데 나는 그럼 155원으로 20년 동안 그대로 간다. 네, 그대로 갑니다. 전기세가 막 2,000원, 3,000원 이렇게 돼도 네, 네, 네. 그게 어떻게 되지? 고정 단가고요. 이 공장이 굉장히 오래된 공장이기 때문에 네. 지붕이 굉장히 많이 부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붕 혹강판도 무상으로 교체를 해드리는 공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철강 회사인데 지붕도 무상으로 교체해줬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무상으로? 네 무상으로. 사장님 돈 안 드리고 네 서비스로. 서비스로? 네. 서비스로 지붕을 고쳐줘요. 네. 그래서 이 공장에서 혜택을 보시는 거는 첫 번째는 전기요금 절감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익. 그다음에 이 용량만큼 내가 아리백 선언을 해서 이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드는 비용을 다 합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본료하고 전기요금 전략이 얼마나 됐느냐 20년간 86억이 됐어요. 전기료만. 전기료만? 네. 지금 기준으로? 네. 지금 전기료만 지금 기준으로 86원 정도가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탄소 저감 실적. 요거는 21억 정도 혜택을 21억 보시는 정도? 거고. 세 번째는 이 업체는 실질적으로 아리백 선언을 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니 이거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저희가 해드렸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아리백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그 비용이 20년간 82억이에요. 82억? 네, 그럼 그것도 줄이는 거죠. 아니 이건 가능한 얘기인 거잖아요. 이 아리백 선언을 한 기업들만 우리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들어와 분명히 대기업은 이렇게 나올 텐데 네, 추후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내가 아리백을 안 해도 되지만 미리 해놓으면 네, 네. 다른 경쟁업체들은 아리백을 안 해놨고 네. 나는 돼 있으면 대기업의 1차 벤더가 이 사람이 되겠네요. 그렇죠. 해야 되는 거네. 네,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간접, 직접 이익을 다 합한 금액이 189억이에요. 그 정도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 제공한 지붕 혹강판 무상 교체 공사는 포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하면 약 한 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공사까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네, 2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네, 눈 왔어. 네, 눈이 너무 많이 쌓였어. 그래서 거기가 홈통이니 뭐니가 다 고장났어. 네, 막 지붕 물새. 네. 그럼 그것도 고쳐준다는 얘기네요. 여기 보수공사라고 돼 있는 거니까. 저희 태양광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책임집니다. 물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네, 책임진다. 맞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1공장, 2공장 그 구분을 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공장은 2,359kg,
이 공장은 2,534.7kg가 배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리백 이행률만 볼게요. 나머지는 숫자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리백 이행, 내가 만약 아리백 선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1공장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2공장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 달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숫자만 딱 봐도 2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0억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1년에 10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거다. 네네. 그럼 이제 전력 요금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냐 궁금해 하실 텐데, 기본적인 거는 기본료예요. 기본료? 네, 기본적인 거는 기본료. 그렇죠. 우리 뭐 네. 공장은 다 기본료 플러스 사용료가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 요금은 기본적으로 동계 12월, 1월, 2월, 그다음에 하계 7, 8, 9월 달에 발생한 최대 수요 전력을 기준으로 1년간 책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피크를 찍으면 그게 기본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기간 동안 이게 내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쓴 날, 네, 그날 네, 뭐 내가 에어컨을 빠방 다 네, 틀었든지 네, 네. 아니면 히터를 빠방 틀었든지. 그래서 요 여름이랑 겨울 중에서 한 6개월 중에서 네가 전기 진짜 많이 쓴 날 하나 딱 찍어서 그거 기본 요금이야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음. 1년치 기본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공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서 9월 달에 가장 많은 전기를 썼고요. 그 전기 용량이 4,817kW입니다. 그래서 기본요금 단가인 8,320원을 곱해서 4천만 원 정도 기본료로 책정이 돼서 요거를 1년 동안 내는 거죠. 요거는 뭐 전기를 다 휴가 가고 안 써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저 회사가 1년 중에 가장 많이 전기를 쓴 날은 9월 6일이랑 9월 5일인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 때가 기준이 돼서 야 니네 많이 쓰면 이 정도 쓰잖아. 그때로 전기요금 매길 거야. 이렇게 해서 나왔던 기본료가 4천만 원. 4천만 원인 거예요. 네, 4천만 원. 월 4천만 원의 기본료를 냈어야 네, 월 4천만 원이면은 1년에 4억 8천. 1년에 4억 8천. 네, 1년에 4억 8천이 기본 요금. 그래서 이 공장 피크 전력 사용 시간대를 봤더니 네. 9월 6일 9시에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9월 6일 9시에 저희가 이 인근 태양광 발전소 모니터링을 봤어요. 출력을 봤더니 27%가 생산이 됐고, 만약에 이 공장에서 작년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다고 했을 때 이를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2,359kg에서 27%인 636kg가 생산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요금이 530만 원 정도 돼요. 저만큼 들 써도 되는 네, 거죠. 덜 27%만큼 써서. 들 네. 쓰는 거. 들 쓰는 요금이 얼마냐면 53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이 530만 원이 1년으로 되면 6,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피크 자체를 내가 생산한 걸로 맞춰버리니까 네. 그만큼 피크를 안 쳐도 되고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고. 그렇죠. 태양광 27%를 쓰고 나머지 거를 한전에서 받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당연히 피크 전력이 낮아지죠. 그럼 저렇게 되면 한전에서 100을 받는 게 아니고 태양광으로 27% 하고 한전에서 나머지 73%를 쓰니까 이 한전 73%에 대해서만 기본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감하는 게 1년에 6,4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네네네. 아, 재밌네요. 네. 요것도 이제 이 공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9,100만 원. 그래서 1, 2공장 합치면 한 1억 5천 정도. 기본료 아낄 수 있는 기본료만 1억 1억 5천 정도. 아까 그 숫자가 그래서 나온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료를 줄이는 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광은. 표를 보시면 더 이해가 많이 되실 텐데, 전기 요금은 경부와 중간부와 최대부와 계절별로 다르고요. 시간대별로 다르고, 이에 따라서 요금도 다릅니다.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태양광은 특성상 해가 있어야 발전을 하니까 낮 시간에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최대 부하 시간대에 발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전기 요금이 틀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전은 그냥 그 사람들 많이 쓸 때는 돈 많이 매기고 네, 저 새벽처럼 많이 안 쓸 때는 싸게 매기고 네, 뭐 맞습니다. 심야 전기 뭐 이런 것처럼 싸게 매기는 그런 건데 네, 네, 네. 지금 가장 비쌀 때가 지금 우리 그냥 직장 생활 할 때 네, 그때네요. 11시부터 그렇죠. 6시까지는 네, 네, 네. 가장 이때는 비싼 시간이네요. 어찌됐든. 비싸죠. 이때 요금을 보면 229원이에요. 그러니까 경부할 때 새벽 시간대보다 지금 2배 반이 비싼 거네. 네, 2배 반이. 94원이고 이건 229원이니까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 때가 또 태양광이 가장 활발할 때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 때 한전 전기 안 쓰고 내 태양광 전기 쓰니까 절감이 된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아. 절감률 굉장히 큰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공장의 평균 단가를 이제 분석을 좀 해봤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을 봤는데 2020년은 이제 132원을 썼다가 작년에는 185원까지 높아졌어요. 30% 높아지고. 네, 30%가 높아져서 네. 이 공장에서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네. 예. 매출은 늘지 않는데 와, 원가는 계속 느니까 네. 공장에서 이익률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한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고 근데 이 공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27원 쓰고 있다가 지금 182원 쓰고 있어요. 와. 근데 중요한 거는 2023년 11월 9일 날 산업용 전기가 또 올랐어요. 10.9원. 1년도 안 됐네요. 그죠? 네. 11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하반기에 또 오릅니다. 또 올라요? 올해도 네, 올라요? 또 올라요. 분기별로 오르는 거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 11월 달에 올랐기 때문에 한 3분기 만에 또 오르는 건데 네네네. 내년에도 또 오를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오를 겁니다. 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 요금은 2022년부터 네. 꾸준하게 올랐어요. 근데 요 오르는 추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야. 예전과는 달라요. 네네. 예전에는 이 정치권 어떤 역량 때문에 조금 눈치 보면서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전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 하반기도 한 번 더 오른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전기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을 때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굉장히 싼 편입니다. 네, 아직도 굉장히 싼 편이고요.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거의 반값 수준이고요. 네, OECD 평균에서 한 88%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전기료 지금까지 무지하게 싸게 쓰고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전이 누적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200조입니다. 200조. 야. 200조가 말이 200조죠. 아. 한전의 1년 매출이 3조에서 4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채가 200조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올려야 되죠. 저 19년도부터 23년까지 거의 2배가 올랐네요. 부채가. 제가 이제 예상컨대 한전 부채가 계속 쌓이고 요거를 정부에서 해결을 못할 상황이 되면 민영화가 될 수도 있어요. 민영화가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 현실화하겠죠. 전기요금을. 그러면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엄청 올리겠죠. 그러면 거의 뭐 엄청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기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올라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되는 게 CBAM이에요. 네. CBAM은 뭐냐면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음. 너희 우리나라한테 물건 들어올 때 탄소 발생량 기준을 부합하지 못하면 벌금 내. 이런 개념이에요. 벌금 내.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탄소세. 네, 탄소세, 네.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분야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고 EU가 정한 탄소 배출량 기준이 있어요. 그 항목에 대해서 이 배출 기준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량만큼 이 CBAM 인증서를 구매를 해라라는 의무를 부과를 한 거죠. 그래서 수출 기업들한테는 사실상 굉장히 비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소,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네, 전력, 네. 철강 다 대기업이란 얘긴데. 네, 그 맞습니다. 대기업이 유럽에 수출할 때는 야 니네가 이거 탄소세 내지 않으면 수출 안 받아줄 거야. 아니면 더 비싸게 내야 돼. 네. 뭐 이렇게 그냥 보니까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죠.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는 거죠. 그렇죠. 네, CBAM을 또 구매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야 저거가 먼 얘기가 지금 2026년부터 시행이니까. 2년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네, 2년도 안 남은 2년도 안 거를 남았죠. 준비를 안 하면 문제가 크게 생긴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뭐 아리백도 그렇고 CBAM도 그렇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 제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의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너무 거대한 얘기인 것 같고 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중소기업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진짜 그냥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건 어찌됐든 저것도 달성하는 거는 하는 건데 전기세 절감 먼저 해야 되고 네, 그죠? 그다음에 뭐 지분 보수 공짜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기준 CBAM이든 REC든 그런 기준이 되면
관공서들, 네. 신보기보, 중진공 이런 기관들이나 관공서나 아니면 우리 대기업들도 네. 다 우리 회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요 이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음. RPS 제도, 음. RPS 제도를 없애겠다. RPS 제도요? 네. 네.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네. 한전에 보통 팔았잖아요. 네, 네, 네. 한전에 팔고 그 발전 자회사한테 REC를 팔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RPS 제도인데 네. 그 제도를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태양광에서 전기 파는 거 네. 그걸 없앤다고요? 없앱니다. 그걸 왜 없애지? 더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담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발전 자회사였어요. 어. 쉽게 얘기해서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뭐 한국수력, 원자력 이런 발전 자회사들이 있는데 네. 이런 발전 자회사들한테 의무력을 부과를 한 거예요. 정부에서. 음. 야, 너네들 총 발전량에서 일정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할당을 해서 채워라. 음. 안 채우면 내가 벌금 때릴 거야. 음. 이런 제도예요. 아. 근데 이게 이 발전 자회사한테 더 이상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없애고요. 네. 언제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없앤다고 발표는 났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담이 다 기업들한테 가는 거예요. 네. 네, 기업들한테 가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이행을 또 해야 돼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네, 그 RPS? 네, 네, 네. RPS도 그러면 그 제도 끊기기 전에 빨리 하는 게 그럴 수도 있죠. 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RPS는 고정 단가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지금 크게 높지는 않아요. 아. 근데 지금 전기료 오르는 추세를 보면 네. 그 전기를 자신이 쓰는 게 낫죠. 자기가 쓰는 게 훨씬 낫죠. 아, 그렇다. 네. 전기료는 계속 오르고 이 오르는 전기 요금에 네. 어떤 큰 이익을 더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옛날에 그래도 그거 하면은 돈 많이 번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요즘- 아닙니다. 네. 자가 사용이 훨씬 낫습니다. 아, 단가가 좀 달라졌나 보죠? 네. 옛날에는 많이 줬는데 지금 좀 덜 주나요? 그렇죠. 네. 아니 옛날에 시장 좋을 때는 뭐 200원도 넘게 줬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럼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고정으로 쭉 가는 거예요? 200원 그렇죠. 받았던 이게 사람 선택 200원. 사항이에요. 발전소를 내가 지으면 네. 발전소를 지어서 장기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네. 20년간 장기 계약을 할 수가 있고 나 장기 계약 싫어. 음,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팔래라고 하면 현무 시장이 또 있어요. 그럼 REC를 현무 시장에 파는 거고요. S&P는 한전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에서 고정적으로 시세에 따라서 전기 그 S&P가 들어오고요. REC는 요즘 현무 시장에 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무 시장에서 지금 REC 단가가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장기 계약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RPS를 하실 거면 현무 시장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 큽니다. 장기 계약하는 것보다 네. 현물 시장은 진짜 전기료 올라가면 같이 동승해서 올라가니까 그런 개념은 아닌데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이행 방법에 REC도 있었잖아요. 네. 네. 이거는 기업이 구매를 하든 발전 자회사가 구매를 하든 필요한 사람이 이제 REC를 구매를 해서 수요와 이제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단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서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또 이건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네.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네. 그냥 전기 해가지고 파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게 더 절감된다. 네, 훨씬 더 이익입니다. 탄소 절감 인증도 받을 수 있고 RPS는 탄소 절감 인증을 못 받아요. 네.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재밌는데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이 어려운 건 나중에 박사님께서 네, 네 저희 그 상담 신청서 저걸 받아서 박사님한테 전달 드릴 테니까 네, 네. 무료 상담 해주실 거죠? 네, 무료 네. 상담 해드릴 겁니다. 박사님께서 무료로 저희 대표님들 상담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회사한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네. 컨설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네, 네 무료로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많은 기업을 다 해달라고 하긴 그렇고 네, 한 30개 기업 정도만 무료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